안녕하세요. 선한 로열로드 쌤입니다.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다우지수입니다. 자, 다우지수는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이겨내는 양봉을 이제 슬슬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뭐랬죠? 이 양봉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못하고 살짝 밀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상단 부분을 흔들기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돌파 후에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나오면서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쳤다. 그래서 뭐 딱히 이 금요일 날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반등을 다시 한번 모색하고 있다. 기존에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. 여기서 한번 이탈한 다음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의 감세한 정책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지요.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상단 두들겼는데 아직 좀 약하다라는 거. 이 반등 나온 이유는 영국의 감세한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 감세한 철회를 하면서 제자리로 가기 위한 작업이었죠. 근데 아직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인플레 이슈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조금 더 밀려 내려왔고 이중 바닥을 완성하면서 넘어가려는 모습입니다.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할 거면은 이 3만 포인트를 넘어가서 위쪽으로 한번 쳐줘야 적어도 한 3만 1000 포인트 정도까지는 제압을 해줘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 이슈를 이겨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영국의 감세한 때문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이겨내는 분위기 정도는 나온다. 아직까지 인플레는 뭐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쇼크 수준으로 나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상치가 8.1이었는데 8.2 정도면은 나쁘게 나왔는데 정말 뭐 최악으로 나쁘게 나온 수준까지는 아니죠.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용납은 가능하다 정도의 수치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빠르게 이제 7%대로 내려가기를 이제 다들 간절히 기대를 했을 텐데 이 움직임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.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가장 매파적인, 그러니까 매파적이라는 건 금리 인상 부분을 이제 가장 강하게 외치는 이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선제적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11월 달은 0.75% 다들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12월 달까지도 0.75% 포인트로 인상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 발언이. 그래서 11월에는 0.75, 12월에는 0.5%포인트 인상 정도를 지금 현재 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뭐 다음 달까지만 보면 되겠죠. 다음 달까지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12월도 0.75 인상하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. 근데 이번 점도표 나올 때도 기존에 말씀드렸죠. 1.25% 올해 1.25%포인트 인상이 되는 게 이건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CPI, PPI가 안정이 안 되면은 1.5%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1월, 12월 보시면 되고 지금 러시아에서 저렇게 핵 얘기하면서 뭐 에너지 무기화하고 그리고 미중 갈등 이렇게 뭐 심화되고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1.5 쪽으로 좀 치우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뭐 중국 얘기하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20차 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시진핑이 연설을 했죠. 시작할 때 뭐 항상 뭐 시진핑은 연설하고 본인의 이제 집권을 장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탄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력하게 중국식 사회주의의 현대화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. 대만.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대만을 통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것.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미국하고 중국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미국은 중국의 이제 IT 쪽 패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도체 굴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견제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히토류 쪽 뭐 얘기가 나오죠.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미중 갈등 때는 항상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뭐 미국은 저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아직 좀 약해요. 보시면은 이 뭐 추세가 이 하락 추세 이 하단선도 아직 회복이 안 됐다. 이게 회복이 안 된 이유가 간단합니다.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 제가 지금 그어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추세선이죠. 위쪽에서 한번 이탈한 다음에 왜 이탈했다?
여기 흔들기 나온 다음에 영국의 감세한 때문에 이탈했다. 근데 이 감세한 때문에 이탈한 부분은 감세한을 처리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약한 거예요, 시장이.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돼서 한 2300 구간 위쪽으로 올라온다. 23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중 바닥 완성하고 이 하락 추세선 이 밴드를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2300 정도 넘어가면은 이평선도 넘어가고 하락 추세도 다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되고,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중 바닥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반등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죠. 이 타이밍에 신용장고를 좀 뭐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원래는 이 구간을 이탈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뭐 기왕 밀어내린 김에 신용장고나 좀 털고 가자 해서 지금 기존에 올해 22조 중반이었던 이 신용장고를 지금 16조 중반까지도 이제 떨어뜨려 놨죠. 그래서 뭐 6조 이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신용장고가 좀 줄어들면 추후에 반등이 나올 때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16조도 아직도 많습니다. 이게 10조 아래로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.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뭐 자금을 끌어오셔가지고 B2라고 이 단어까지 유행할 정도면은 말 다 했죠. 그래서 당장은 이게 뭐 해소되는 건 어렵지만 뭐 요게 아직도 좀 많은 편이긴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6조나 줄인 거는 그래도 증시에 반등 나올 때 추후에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 그리고 기관이 주도하는 대로 만기를 이끌어갔다.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은 요 한 2200, 한 70 정도 오면은 가장 뭐 나이스한 결과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올라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. 거기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좀 아래쪽에서 끝났는데 그 못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구간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예상보다는 더 지연되고 더 약한 시장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이슈를 좀 이겨내야겠죠. 아직 뭐 전쟁도 안 끝나고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질질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또 이제 그 정책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. 그 정책을 펼쳐야 되는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인 부분과는 좀 맞지 않는 정책을 끌고 와서 시장에 부담을 좀 줬었는데 이 구간도 우리가 요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만 들어와서 요 구간을 이겨낸다. 2300 위쪽으로만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2400 위까지는 쉽고 연말까지 해서 255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. 연말에서 설 연휴까지 늦으면은 설 연휴 아니면 빠르면 연말 안에도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존 고점이 2550포인트 이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돌파하면은 2650에서 2750인데 이 구간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정고점 정도까지만 갈 것이냐. 만약 2550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끌리면서 이렇게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밀리긴 했지만 이제 N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. 왜냐하면은 2500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은 2550 흔들기 정도가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 박스권이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생긴다. 혹은 박스권을 그려도 위에서 그리는 게 낫죠. 그래서 2550을 언제 넘어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. 수급 동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최근에 주식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장고를 줄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갔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상승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풋옵션은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 지난 만기일 이후에도 풋옵션은 계속 매도 우위를 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초기니까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락이 나왔을 때 뭐 주가가 다시 한번 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는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담을 좀 덜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수급은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고 시장은 아직 약할 뿐이지 반등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양호하다.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마리 정도는 마련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오늘의 핵심은 카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. 주말에 많이들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도 많이 불편했었는데 카카오가 이 5만 원 구간을 회복 시도를 했었는데 회복 시도하자마자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. 그래도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고 버텨준 것만 해도 카카오가 그동안 밀리긴 좀 많이 밀렸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화재 SK CNC하고 이제 카카오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대처가 좀 늦었다라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화재는 날 수 있는데 언제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대처가 너무 늦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 이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. 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. 내가 바꾼다고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바꾸는 게 아니니까. 그런데 카카오의 메신저보다는 이쪽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페이, 금융 서비스는 얘기가 좀 다르죠. 금융 서비스는 조금 더 신뢰가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신뢰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사이익 쪽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이루온이나 이런 종목들 애플페이 관련해 가지고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카카오페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겠느냐.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한국정보통신, 뭐 이루온 이런 종목들 멋지게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던가 데이터 이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 제가 오타를 쳤나요? 왜 안 넘어가나 했네요. 데이터 솔루션이라던가 데이터 솔루션이면은 뭐 오픈베이스 뭐 같이 보게 되겠죠. 오픈베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오파스넷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뭐 강세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SI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카카오 덕분에 반사의 기대감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히토류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뭐 항상 꾸준하죠. 뭐 초반부터 보통은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히토류 얘기 나오면은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뭐 동구가라에스나 티플렉스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움직인다 정도로 보통 대부분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는 이제 동구가라에스 같은 경우가 좀 핫하게 떠올랐었는데 죽지 않고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 가도 되는데 크게 조정 안 받고 간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. 티플렉스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좀 약했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살짝 실렸다 정도 거래량을 추가적으로 실어주면서 이 4,500원에서 5,000원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 또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5,000원이 고점인 거고 돌파 시도 정도 하다 끝나는 거고 이 구간을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는 티플렉스는 그동안 모았던 이 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표출할 때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5,000원 넘어가는 구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카카오랑 뭐 이런 히토류 관련주 쪽이 오늘은 좀 핵심이 아니었나 싶고요.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.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 반등이 이제 PPI, CPI 우려감 때문에 조금 밀렸다, 일주일 정도 밀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예상보다 늦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찾아갈 자리는 찾아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